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송북스 출판사의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유일한 열쇠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삼성전자는 짐 콜린스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위대한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구글, 애플, 테슬라 등과 비교하면 뭔가 아쉽고 부족한 측면과 한계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삼성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전체를 생각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인류의 미래를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책은 지은이 최주락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송북스 출판사에 의해서 탄생하였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갖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 세상 만물의 구성과 운행 원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입사 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며 미래 전자제품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생각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더 이상 상상만은 아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칭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그 어떤 기술이나 행위도 자연이 제공한 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를 몇몇 리더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n분의 1의 지구 주인으로서 인류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지켜나가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인류와 우주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저자가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낸 이유입니다. 정확하게는 더 늦기 전에 삼성이 철학해야 하는 이유, 아니 우리 모두가 철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최주락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나와 별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라 단정하고 진리와 본질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주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첨단기기 역시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삼성전자 VD 사업부에서 선행개발 팀장을 맡았을 때 기술적 역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기술은 시간과 자본, 인력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보는 관점입니다. 당시에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이름난 전문가를 영입해 노하우를 습득한다면 그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빠른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대를 선도하려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려면 인간의 등장에서부터 종말까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성이 철학해야 하는 이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가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20살 무렵에 이 질문에 천착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개인의 삶은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삶과 연동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인류 전체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낸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에서 출발한 질문이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바뀌는 순간 밑도 끝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내 삶의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인간 삶의 목적과 다양한 소재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했고, 그렇다면 평생 삶의 목표로 삼아 삶의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내 삶의 동반자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쯤 되니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나는 신입사원 시절에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낯익은 노신사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위주였던 그 사무실에 그 노인의 등장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듣던 상업의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상상해온 근엄하고 꼿꼿한 그룹 회장이라기보단 그저 평범한 노신사 같은 모습을 한 그를 보고 엉겁결에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는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는데 이 모습은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그해 11월에 이병철 회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고 이병철 회장이 물은 24가지 질문에 대해 가톨릭 사제 차동엽 신부가 답변한 잊혀진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죽음을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힐 뻔했던 이 회장의 질문에 대해 사 신부가 뒤늦은 답변을 했고 20년 만에 책으로 발간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질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고 인간의 본질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지구와 인간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진 것 같았어도 마지막까지 충족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한 미처 풀지 못한 의문을 가득 품은 듯 생각에 잠긴 그를 만났던 것이 내 나름대로는 특별한 운명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천재의 기업가와 두려움 많았던 사회 초년병의 머릿속은 어쩌면 같은 문제로 복잡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이 회장에게 다시 한 번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분명 죽음을 앞두고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내린 나름의 결론을 삼성의 사업에 접목했을 겁니다. 인간 본질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해는 짐 콜린스가 말했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선대를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조상들이 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조상은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특정 집단을 이루지만 인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질량순으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등
소량의 기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소들 중 어느 것 하나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등 소량의 몇 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들 중 어느 것 한 가지도 태양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빅뱅 후에 특정 기간에, 특정 시간에 우주의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얼핏 생각하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을 연상시키는 초신성은 별이 수명을 다한 후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폭발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의 장엄한 종말을 고하는 별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별과 행성들이 생성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 질문의 답이 고작 우주 공간과 별들의 중심부라고 하면 실망스러울까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주 공간과 별들은 인간의 고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곳에서 어떤 행동이든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드넓은 우주 공간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오감으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우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땅만 보고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듯 말입니다. 결국 우주는 한 덩어리이고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연결된 한 몸체입니다. 너와 나를 비롯한 우주 전체가 태초부터 한 덩어리로 된 몸체였습니다. 다만 태어나서 인간의 오감으로 보니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로 보였을 뿐입니다. 우주 만물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그러므로 우주는 곧 나 자신이며 내가 우주입니다. 직장 상사로 30년 넘게 가깝게 모시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인생에 대해 생각할 즈음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술을 한 잔 건네주며 자넨 무슨 재미로 사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짧은 4마디 문장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길래 그렇게 아무 재미없게 세상을 사는가? 앞으로 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등등 무슨 재미로 사나? 라는 질문을 듣는 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는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이고 인간이란 또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철학과 종교의 오랜 질문이자 목표입니다. 이 책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결국 나는 누구이고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태어난 김에 산다 라는 말이 유행이 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현재의 몸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이상 선택의 여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매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삶 전체의 흔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왕지사, 사는 김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든 블록버스터급 영화든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내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우주에서 문명을 이룬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77억 명의 인간 개개인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우주적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가요?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 전 기간에 걸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나는 그저 나여야 합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수백만 년 전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나 미래의 인류 중에도 나와 동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좋은 성적, 대학, 직장, 멋진 배우자, 그리고 연봉,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최주락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우선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깨달음도 지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학이란 인간과 인간 세상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40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최주락 선생님의 이런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 이런 인생의 목표를 삼겠습니까? 저는 제가 북튜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책들은 작가님들의 소울이 담겨진 책이고요. 그런 책들을 제 목소리를 담아 제 영혼을 담아서 세상에 뿌리는 것 참 기분이 좋고 한순간의 기쁨이 아닌 여러 큰 갈래로 흩어지는 듯한 기쁨입니다.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 계속 하고 싶습니다. 최주락 선생님의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최주락 선생님의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 송북스에서 협찬받은 이 책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